안녕하세요. 올해로 73 정리수납 전문가로 30년을 살아온 김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건강 비결보다 삶을 바꾸는 정리 습관에 대한 겁니다. 몇 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집안에 낡은 물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죠. 정작 필요한 건 찾기 힘들고 매일 아침이 답답함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 남은 삶을 가볍게 살자. 그리고 단 3분 매일 정리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하루가 정말 달라졌어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훨씬 단정해졌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랑 같이 해보면 됩니다. 내가 너무 게을러서 그래. 예전 같지가 않네. 정리가 안 된 집안을 볼 때마다 저는 매일 저 자신을 탓하곤 했습니다. 누가 오기라도 하면 괜히 변명부터 했죠. 요즘 좀 바빴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저도 모르게 나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심리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지러운 집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하지 못한 감정의 무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정리가 안 된 책상 위엔 읽지 못한 편지와 사진이 있었고 버리지 못한 옷장에는 이젠 맞지 않는 옷들이 수북했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추억이 있는 건데 그 감정들 속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미뤄두는 나를 매일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하루하루 제 어깨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치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감정이 정리를 막고 있었던 거구나. 그걸 알아채고 나니까 저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도 단번에 깔끔한 삶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하루에 하나라도 정리하면 그게 기적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를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어디부터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다음 장에서 제가 매일 3분씩 정리하며 달라진 가장 강력한 시작 장소를 직접 알려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좋을지 막막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정리를 결심해도 막상 집을 둘러보면 손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그럴 땐 욕심내지 말고 단 한 곳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요, 우리 집의 첫인상이에요. 밖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신발이 어질러져 있고 비닐봉지가 쌓여 있고 우편물이 쌓여 있으면 마음이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현관이 정리돼 있으면 집 전체가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의 첫 장소로 현관을 꼭 추천드립니다. 딱 3분이면 됩니다. 신발장을 열어 먼지 쌓인 슬리퍼를 닦고 안 신는 신발 하나만 버리고 쌓인 우편물만 치워도 공간이 달라집니다. 어려우시면 하루 한 구역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월요일엔 현관, 화요일엔 식탁, 수요일엔 욕실 선반. 이런 식으로요. 하루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하나 딱 그거면 충분합니다. 혹시 걱정되시나요? 그거 해봐야 티도 안 나잖아. 내일 되면 또 엉망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리는 결과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정돈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매일 정리를 하고 있다는 그 흐름 자체가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3분 정리를 하다 보면 5분, 10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있어요. 아주 작은 성공이 그날 하루의 자신감을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현관을 한번 훑고 나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아, 오늘도 잘 시작했구나. 그게 저를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늘 바로 현관 정리부터 해보세요. 버릴 것 1개, 닦을 것 1개, 놓을 것 1개. 이 3가지만 해도 당신은 정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 버릴 것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1년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기준을 알게 되면 무슨 물건이든 훨씬 쉽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현관 정리를 하다 보면 꼭 마주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 버릴까? 말까? 딱 1년 넘게 안 쓴 물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까맣게 변한 우산, 멀쩡하지만 안 신는 운동화, 언젠가 쓸까 두었던 쇼핑백들. 그런 것들이 신발장, 서랍장, 옷장에 가득 쌓여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버리려고 하면 망설여집니다. 비싼 건데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저도 그랬어요. 아예 포장도 안 뜯은 물건, 선물 받은 그릇, 입지도 않는 코트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1년 넘게 안 썼다는 건 사실상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필요를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이미 1년을 묵혔다면 그 물건은 이제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1년의 법칙을 써보세요.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이거 썼나? 앞으로 1년 안에 이걸 쓸까?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가 나왔다면 그건 과감히 떠나보내야 할 물건입니다. 처음엔 마음이 쓰이지만 버리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저는 예전에 유리그릇 세트를 버리고 며칠 동안 마음이 찜찜했는데요. 그릇을 버린 그 자리에 책을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그 책들을 매일 꺼내보다 보니 내가 더 자주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정리는 결국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공간을 내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리엔 처음에 속도감이 필요합니다. 1년 넘은 물건 3개만 오늘 바로 정리해 보세요. 우산, 가방, 책, 옷, 컵. 뭐든 좋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바로 박스에 담아 집 밖으로 옮겨보세요. 그 순간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어제보다 가벼워진 공간,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 망설임의 근원이 되는 생각 하나를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이건 언젠가 쓸 거야 라는 착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거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 말 정리하려다 멈추게 되는 가장 흔한 말 아닐까요? 저도 이 생각 때문에 몇 번이나 손을 멈췄는지 몰라요.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언젠가 누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 물건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무게를 더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실 그 물건 자체보다 우리 안의 불안 때문이에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다시 살 돈이 없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물건은요, 있었는지도 잊고 있는 그런 식으로 보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 쌓아둔 것들은 막상 필요할 때 생각나지조차 않아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 1년 넘게 그 물건이 내 기억 속에서 제대로 떠오른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다면 그건 이제 놓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물건이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무언가를 버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자리에 바람이 드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던 적. 저는 그게 공간이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건은 공간을 차지하고 공간은 마음을 차지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나도 내 삶의 공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물건을 쥐고 있는 나의 마음, 그 안에 불안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남겨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잖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놀랍게도 손이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리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그 착각을 털어내면 드디어 진짜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어느 순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정리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운동 효과를 느꼈어요. 몸이 무거운 날일수록 저는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조금씩 비워가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제 몸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숨이 덜 찼고 밤에 다리도 덜 붓고 무릎도 덜 시린 거예요. 혹시 이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하는 정리와 청소가 제 몸을 움직이게 만든 거죠. 사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잖아요. 밖에 나가는 일도 적고 식사도 간단하게 해결하고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운동하려 해도 쉽지 않아요. 헬스장, 걷기 운동, 처음엔 해도 꾸준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달랐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면서도 몸을 부드럽게 써야 하니까 부담이 없었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책상 밑 먼지를 닦으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죠.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쪼그리고 앉기도 하고요. 높은 선반을 정리하면 팔을 위로 뻗어야 하고 걸레질은 자연스럽게 팔과 어깨를 써야 해요. 이게 바로 전신 운동입니다. 저는 하루 10분이라도 손걸레 하나 들고 작은 구석 한 군데를 닦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추운 날에도 집 안에서 할 수 있죠. 가장 좋았던 건 내가 내 공간을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정리는 나를 위한 일이고 내 삶을 단정히 가꾸는 하루의 의식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몸이 달라지면 생각도 바뀝니다. 숨이 깊어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어요. 지금은요,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냄새 안 나, 집이 향기나 이런 말 해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가끔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움직인 만큼 내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정리라는 습관으로 내 몸을 돌보는 것. 이건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자기 관리예요. 정리는 마음을 닫고 몸을 깨우는 두 가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안의 리듬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 그 흐름을 이어 함께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어떤 말로 정리를 권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좀 치워. 왜 이렇게 쌓아놨어? 버리랬잖아. 혹시 이런 말 가족에게 자주 하시나요?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툭 던지듯 말하고 괜히 분위기만 차가워진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더라고요. 정리는 마음을 여는 일인데 말 한마디로 그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거실에 책이 어질러져 있어서 평소 같았으면 야, 그거 정리 좀 해라 이랬을 텐데 그날은 문득 말투를 바꿔봤습니다. 할머니랑 이거 같이 해볼래? 우리 이 책 키 작은 친구부터 책장에 먼저 넣어주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이 표정이 환해지더니 금세 책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더군요. 할머니 이거 놀이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리는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걸 그 아이한테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가족과 정리할 땐 말투부터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제안하는 말을 먼저 쓰기로 했어요. 같이 해볼까? 이건 어디 두면 좋을까? 이거 정리하면 기분 좋겠지? 이런 말들은요,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말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의 반응이 놀랄 만큼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말없이 택배 상자를 접어두고 남편이 스스로 신문지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리를 지시가 아닌 함께하는 일로 바꾸면 가족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들어옵니다. 특히 시니어 부부 사이엔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해요. 정리하자고 했다가 내가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같이 좀 가볍게 살아보자. 우리 집도 숨 좀 쉬게 해주자. 당신 물건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정리하는 거야. 정리는 관계를 바꾸는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가 정리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삶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고 싶다면 물건보다 먼저 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정리가 더 이상 고단한 일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실질적인 정리에 들어가야 할 7가지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지금 바로 버리면 좋은 것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리를 결심했지만 막상 손이 안 가는 이유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버려도 괜찮은 7가지 물건을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이건 정리의 시동 같은 거예요.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씩 골라서 움직여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낡은 수건입니다. 보풀 일어나고 색이 바랜 수건 한 번쯤은 갈아야지 생각만 하고 두셨죠? 그 수건 하나 버리는 것만으로도 욕실이 훨씬 밝아집니다. 두 번째, 빈 플라스틱 용기예요. 반찬통 뚜껑이 안 맞거나 색이 누렇게 변한 통들 혹시라도 쓰일까 모아서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통들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기한 지난 약과 식품입니다. 약통과 냉장고 안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를 홍삼, 영양제, 감기약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네 번째, 받기만 하고 안 쓰는 선물입니다. 향이 안 맞는 향수, 디자인이 안 맞는 옷, 누가 준 건데 버리기 어렵죠. 하지만 쓰지 않는다면 그건 나에게 불편함만 주는 물건입니다. 기억은 남기되 물건은 떠나보내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는 쓰지 않는 가방과 지갑입니다. 모양이 흐물흐물해지고 손때 묻은 가방들 예쁘다고 산 적 있지만 결국 손 안 가는 것들. 그 자리에 지금 쓰는 물건을 더 편하게 둘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전선 충전기 리모컨입니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선들과 고장난 리모컨들 서랍 안에 꼭 몇 개씩 쌓여 있지 않나요? 전자제품 정리는 특히 시니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 7번째는 헌책자 안내서 서류입니다. 가전제품 설명서, 사용하지 않는 보증서, 광고책자 안내지. 서랍 속에 그냥 두기엔 너무 자리를 차지하죠. 진짜 중요한 종이만 정리해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이 7가지 중에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정리하셨다면 당신은 정리의 길을 이미 걷기 시작하신 겁니다. 작게 시작하는 게 가장 강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 버릴 때마다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움직임이 생기면 생각도 환해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정리해 볼 곳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장소입니다. 냉장고예요. 매일 열지만 매일 닫고 싶은 그곳. 냉장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왠지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무엇을 꺼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지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냉장고는 가장 자주 열지만 가장 정리가 안 되는 공간입니다. 바쁠 땐 그냥 밀어넣고 나중에 치우자 하면서 계속 쌓이기만 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에 상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는 냉장고가 어질러졌을 때 이상하게도 밥 차리기도 싫고 장 보기도 귀찮고 심지어 기분까지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반대로 냉장고가 깨끗한 날은 이상하게도 뭐라도 해먹고 싶고 몸이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냉장고는 내 생활 리듬의 온도계구나. 그래서 정리를 시작했죠. 처음엔 하루에 칸 하나씩만 정리했습니다. 문짝 안쪽부터 시작해서 유통기한 지난 양념, 딱딱하게 굳은 반찬통, 언제 넣었는지도 모를 조각 치즈. 하나하나 꺼내서 닦고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칙 하나를 세웠어요. 잘 보이는 데만, 자주 먹는 것만 둔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냉장고가 한결 편안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정리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냄새였습니다. 섞인 음식 냄새, 얼음칸에서 풍기는 쾌쾌한 냄새. 그게 모르게 기분을 축 처지게 만들어요. 냉장고에 소주병이나 숯 하나 넣는 것도 좋고 작은 베이킹소다 통을 넣어두는 것도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후 딱 한 가지 음식만 예쁘게 담아보세요. 반찬통 하나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기분이 다릅니다. 냉장고 정리는 단순히 음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 속도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밥상이 달라지고 식사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몸이 덜 지치고 생각이 더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내가 해냈다는 감정이에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나만 알면 됩니다. 냉장고 정리는 살림살이의 시작점이자 내 마음을 다시 채우는 출발점입니다. 혹시 오늘 냉장고 문을 여실 예정이라면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한 한 끼를 기분 좋게 꺼내 보세요. 이런 변화는 어떻게 수납하느냐보다 무엇을 남기고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건을 넣는 기술보다 고르는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정리의 중심입니다. 정리를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납용품을 사는 일이에요. 서랍 정리함, 바구니, 수납장, 선반. 저도 한때 수납용품을 기분 전환처럼 샀던 적이 있어요. 예쁘게만 정리되면 집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넣을 물건부터 덜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수납도 무용지물이라는 걸요. 수납은 정리의 끝이지 시작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작은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내야 할지 그걸 먼저 결정해야 해요. 그 기준이 없으면 예쁜 수납장은 그저 물건을 숨기는 상자가 됩니다. 겉으론 깔끔해 보여도 속은 뒤죽박죽이고 어디에 뭘 뒀는지도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정리를 시작하기 전 딱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물건을 내가 자주 쓰고 있는가? 두 번째, 이 물건이 내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가? 이 2가지에 둘 다 아니오라면 그건 과감히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덜어내는 건 늘 아쉬움이 따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위한 선택의 힘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정리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남의 눈에 예쁜 집보다 내가 편한 집, 내가 금세 찾을 수 있는 물건들, 불필요한 고민이 줄어드는 공간. 그게 바로 진짜 정리가 만들어주는 결과입니다. 수납은 선택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주인공이 아니에요. 정리의 주인공은 바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이걸 남기고 내일은 저걸 보내고 그게 쌓이면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우리의 건강, 마음, 생활비까지 바꾸기 시작해요. 저는 요즘 무언가를 살 때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이걸 사면 나는 어떤 걸 하나 덜어낼 수 있을까?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충동 구매가 줄고 정리할 때 버릴 게 훨씬 적어졌습니다. 수납에 집중하기 전에 선택하는 힘을 기르세요. 그 힘이 생기면 정리는 더 이상 버거운 일이 아니라 당신 삶을 위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더 똑똑하게 이끌어줄 기준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수납보다 중요한 건 바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을 때 정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치우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정신이 복잡하거나 기분이 울적한 날 괜히 이불을 털고 책상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럴 땐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닦고 바닥을 물걸레질하면서 왠지 마음이 조금 개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집안이 어지럽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청소는 했지만 정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지금 눈앞을 잠시 정리하는 일이라면 정리는 앞으로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엔 치우고 닦고 정리함에 넣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그 물건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앞으로도 거기에 둘 건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약은 무조건 식탁 옆 서랍, 책은 거실 책꽂이에 딱 10권만, 리모컨은 소파 옆 바구니, 장바구니는 현관 입구고리에 걸기. 이런 기준이 생기면 물건이 다시 어질러지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물건이 제자리를 찾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하루 만에 다시 집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때마다 또 청소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자신을 탓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기준 세우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작게 기준을 하나씩 세워보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물건을 꺼낼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컵, 색이 바랜 수건, 보기만 해도 복잡한 서류들은 모두 다른 공간으로 옮기거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자주 쓰는, 좋아하는 컵과 접시를
가지런히 놓았죠.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기준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자주 쓰니까 가까이에, 이건 보기 싫으니까 서랍 속에, 이건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버리자. 이 세 가지 기준만 있어도 집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기준이 삶의 흐름이 됩니다. 더 이상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정리는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지요. 청소는 하루의 일이지만 기준은 매일을 바꾸는 힘이에요. 이제 당신만의 기준을 하나 정해보세요. 오늘 하루 이 물건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스스로에게 한번 따뜻하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이 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쌓아두는 걸까? 무엇이 우리의 버리기를 가로막고 있을까? 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집이 깔끔한 사람은 물건을 잘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살다 보면 차이가 큽니다.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르느라 10분을 고민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뭘 살지 망설이고 서랍을 열고도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리가 안 된 삶일 뿐 아니라 결정이 느린 삶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정리는 결정의 연속이에요. 이걸 버릴까 말까, 남길까 말까, 옮길까 두고 볼까.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들이 쌓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도 금세 지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분들일수록 빠르게 결정하는 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엔 버릴지 말지 고민만 하다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3초 안에 결정 못하는 물건은 그대로 박스에 담는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시 쓰지 않으면 그건 제 삶에서 떠나도 되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이 방법이 저한텐 꽤 잘 맞았어요. 중요한 건 빨리보다 가볍게 결정하는 겁니다. 안 써도 괜찮아.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 나는 이만큼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볍게 말해주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결정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속도가 붙으면 정리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결정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결정을 빠르게 하려면 물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받은, 아이가 어릴 때 쓰던,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감정을 붙이다 보면 물건 하나가 버릴 수 없는 역사가 돼버려요. 하지만 진짜 소중한 기억은 마음 안에 남아있고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건은 떠나도 기억은 남습니다. 그걸 믿는 순간 결정은 훨씬 쉬워집니다. 작은 결정들이 내 삶을 단정하게 만들고 그 단정함이 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결정을 빠르게, 가볍게, 그리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정리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 습관은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일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집일수록 깔끔함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거든요. 제가 정리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느낀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오직 저 혼자 남게 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의 발소리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사는 집일수록
정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저는 안전 때문이었어요. 식탁 옆에 놓인 쇼핑백, 현관 앞에 쌓인 신발, 전선이 늘어진 거실 바닥. 이런 것들이 문득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나이 들수록 작은 부주의 하나가 병원 신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혼자 사는 집이니 혹시라도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리되지 않은 방과 흩어진 물건들이 내 삶의 마지막 인상이 된다면 왠지 마음이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들켜도 부끄럽지 않은 집을 만들자. 누구도 보지 않을지 몰라도 그게 곧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리가 가져다주는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혼자 있을수록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고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 공간이 단정하면 불안이 줄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옆 탁자 위가 늘 정돈돼 있으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삶이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현관 앞 신발이 정리돼 있으면 밖에 나갈 때 마음이 산뜻해져요. 혼자 사는 삶이 더 외롭지 않게 하려면 내 공간이 내 편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를 반기는 건 정리된 공간 그리고 나의 손길이 닿은 작은 질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한 번씩 정해진 순서대로 집안을 돌아봅니다. 하루 10분이지만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한번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누가 내 집에 와도 괜찮은가? 그 질문에 당당히 그럼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립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립은 내 몸, 내 삶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줍니다. 정리는 더 이상 부지런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흐름을 다시 잡아가다 보면 이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 짜맞추는 일이 시작됩니다. 버린다는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쓸모없어서, 낡아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무언가를 버린다고 말할 때 왠지 그걸 아끼던 내 마음까지 함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일까요? 정리를 하려다도 괜히 미안해지고 손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단어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버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짜맞추는 일이라고요. 낡은 옷을 치우고 새 계절의 옷을 꺼내두는 일. 다 떨어진 수세미를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일. 가득한 서랍을 비워 매일 쓰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일. 이건 버림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재정비였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단정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배치의 변화였던 거죠. 그리고 이 재정비가 우리에게 주는 건 단지 공간의 여유가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쥐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힘입니다. 예전엔 물건이 제 삶을 끌고 갔습니다. 늘 찾고 쌓고 눈에 띄는 곳에 두고도 어디 있는지 몰라 스스로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물건을 끌고 갑니다. 내가 고른 것, 내가 정한 자리에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것들만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을 내가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정리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그 위에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쌓아둔 추억도 붙잡고 있던 감정도 다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가볍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 묵직한 짐이 있다면 그건 물건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정리를 통해 물건을 다시 보고 공간을 다시 쓰고 내 감정까지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경험. 이건 누구의 강요도 아닌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정리는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삶을 가볍게 한 지금 그 공간 안에서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마주하는 내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특별히 잘 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괜찮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집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었어요. 정리를 마친 공간은 불필요한 물건이 없고 눈을 돌리는 곳마다 내 손길이 닿은 단정한 질서가 있었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삶 전체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걸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답답한 기분이 먼저였어요. 어디부터 치워야 하지? 식탁엔 뭐가 또 쌓였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숨이 탁 트이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방이 깨끗하니, 아침 식사가 즐겁고 현관이 정돈돼 있으니 밖에 나갈 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무거운 물건이 사라진 만큼 불필요한 걱정도 함께 정리됐고 공간이 정돈되니 마음도 쓸데없이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전엔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스스로를 자꾸만 책망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 공간 참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리의 진짜 기적 아닐까요? 물건을 줄인 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한 것, 공간을 비운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채운 것. 정리를 한다는 건 사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바라보는 작업이었어요. 지금 이 글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도 분명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나는 이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정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관계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볍고 하루가 덜 지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 수 있는 여유. 그건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정리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조용한 선물입니다. 정리를 통해 그 선물을 받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날 정리가 끝난 거실 바닥에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는 걸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닫지 않아도, 춥지 않고 무언가를 찾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하루였어요. 삶이란 그렇게 조용히 정돈되어 가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건이 줄어드니 사람도 여유로워졌고 혼잣말도 이젠 조금 더 다정해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참 괜찮다. 그 말 한마디를 나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손주가 와서 바닥에 누워 뒹굴며
할머니 집은 냄새가 좋아라고 말하던 날 그 말이 어쩐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리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창밖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쉬어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